네, 11월 선거가 이제 27일 남은 가운데 투표 참여를 높이고 무효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괄 투표제 도입을 민주당이 각 주별로 추진하고 있지만은 텍사스주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다음 주로 예정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회복되지 않은 한 열려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저녁 유타주에서는 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 토론장에 투명 가림막을 세운 것을 두고 양측 신경전결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서 오늘 토론에서도 코로나19를 둘러싼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민주당이 투표율 제고와 무효표 최소화를 위해서 일괄 투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은 텍사스주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이른바 일괄 투표가 추진됐지만 결국 금지됩니다. 네. 텍사스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9월 30일 일괄 투표인 스트레이트 티켓 보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11월 3일 선거에서 텍사스주 유권자들은 일괄 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주지사가 일괄 투표 제도를 금지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주지사 결정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에서 올해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텍사스주에서 일괄 투표가 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즉각 항소했고요. 그 결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지방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결국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일괄 투표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일괄 투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3일 선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뭐 대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뽑고 연방 상원의원도 뽑고 그렇죠. 연방 하원의원도 뽑고 뭐 주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도 뽑고 뭐 주민 발의안도 있고 네, 주민 발의안도 있고 지역 의원도 있고 그래서 투표 한번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제 긴 투표용지에다가 여러 번의 선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스트레이트 티켓 보팅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선택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좀 그러니까 그냥 당 하나 선택해서 맨 앞에다가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 찍으면 모든 민주당 후보를 그냥 찍는 것으로. 그게 일괄 투표예요. 그러면 투표 한 번만 하면 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후보 대통령부터 연방상원, 연방하원의 모든 후보, 주상원, 주하원 전부 다 민주당 찍는다고 맨 앞에 하나 표시해 놓으면 민주당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렇죠. 좀 특정 정당 소속 후보를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건데,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투표용지 체크로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니까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를 끝낼 수가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여러 번 투표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것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 굉장히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이제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 주지사인데요. 지난 2017년에 그 스트레이트 티켓 보팅 일괄 투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선거에 이 법에 의해서 일괄 투표제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올해 그 이 스트레이트 티켓 보팅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왔을 때는 민주당이 환호를 했고 텍사스에서 일괄 투표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노릴만하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다시 또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5순회 항소법원이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은 거는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그 투표제도를 쉽게 바꾸면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헷갈리게 할 수 있다. 뭐 민주당은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선거 관련 규정은 여러 번의 뭐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그 졸속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들은 이런 스트레이트 티켓 보팅을 인정하지 지금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텍사스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시도해서 성공할 뻔했는데 결국 안 됐는데요. 글쎄, 근데 이게 당을 물론 어느 당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후보에 따라서는 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무조건 당을 그냥 일괄적으로 후보가 누군지 보지도 않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글쎄요 별로 좋은 제도 같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반대입니다. 네, 유권자들이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맞습니다. 공부할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네. 지금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TV 토론 이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렇죠. 오늘 그 라디오 코리아 모닝뉴스 시간에도 네. 전해드렸는데요.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오늘 메릴랜드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메릴랜드주를 그 집회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된 상태인데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토론이 2차 토론 아닙니까? 네네. 그 전까지 감염에서 회복된 게 확인된다면 토론을 하겠지만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토론을 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우리 모두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있는 한은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토론을 고대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이 돼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바이든 후보의 주장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은 분명히 옳은 일인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뭐 네. 토론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이 감염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2차 TV 토론이 예정대로 열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토론에 나선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더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한 그 2차 토론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원칙론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네, 맞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굳이 기자들 앞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강조했느냐는 부분이에요. 네. 이 얘기는 조 바이든 후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최 측이 있지 않습니까? 주최 측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을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회복이 안 된다. 즉 음성 판정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토론이 제대로 열리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얘기했을까?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 하면 기자들은 당연히 대서특필할 거라는 거. 그렇죠. 조 바이든 후보가 잘 알 텐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2차 TV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좀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네. 좀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굳이 2차 토론을 다음 주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좀 끌어내기 위한 네.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럼 왜 조 바이든 후보는 2차 토론을 원치 않을까?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가는 입장에서는 굳이 토론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아하.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아하. 그러면 토론이라는 거 잘해야 본전이고요. 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기 싫은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TV 토론 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조 바이든 후보도 사실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거칠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뭐 클론이라고 했고 네. 뭐 라이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래서 수준 떨어지는 막말이라든가 거친 발언 등은 조 바이든 후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론에 나서서 본인도 본인의 점수를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저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토론이 열리는 게 본인에게 큰 이득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코로나19 이슈를 부각시켜서 토론이 안 열리는 쪽을 은근히 바라는 게 아니냐는 지금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은 다음 주 목요일 15일 날 저녁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리고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죠. 에드리안 아르셋 센터 포 더 퍼포밍 아츠에서 열립니다. 진행자는 시스펜 TV의 스티브 스컬리 앵커가 맡을 예정인데 글쎄요. 지금 봐서는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아마 2번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코로나19 감염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마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참 불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통령 후보들의 또 TV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이 가림막 때문에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의 그 킹스베리 홀에서 저녁 6시부터 벌어지는데요. 투명 가림막 설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최하는 측인 대선토론위원회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투명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백악관이나 워싱턴 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최 측이 이번 부통령 TV 토론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해서 발표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사회자, 진행이 그 수잔 페이지 USA 투데이 기자인데요. 이 진행자와 카말라 하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이 두 사람에게는 가림막을 해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안 하고 네,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늘 토론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은 이 가림막에 지금 쌍방에서 같이 합의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금 합의했다고 맞아요. 합의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막을 보니까는요. 카말라 하리스 후보 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감염되고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불안하다. 그러니까 토론하면 뭐 눈에 안 보여도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 가림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최 측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확실하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 측근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은 절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림막을 둘러싼 공방도 토론을 앞둔 양측의 신경전이겠죠. 신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면 카말라 하리스 후보는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주얼적으로 두 후보의 토론을 볼 때 눈에 계속 투명 가림막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지.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구나.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 못한 현 정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문제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도 그런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완강한 뜻을 좀 보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은 그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투명 가림막 설치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명 가림막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그런 그 확실한 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요즘 나온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기 흐름을 따라서 이게 이 바이러스가 미세한 형태로 공기 중에 부유 상태로 떠다니다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명 가림막은 바로 입에서 침이 튈 때 일직선으로 즉각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가 닿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입에서 침이나 비말을 통해서 튀어나온 바이러스 중에 일부가 공기 부양 상태로 떠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건 가림막이 있어도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확실한 안전막이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주최 측은 거리를 더 많이 뛰었어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한 8피트 정도인가 뛰었는데 이번엔 12피트. 예, 굉장히 더 많이 뛰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뛰어놨고 거리도 뒀고 그랬는데 뭐 가림막까지 하느냐. 가림막 한다고 해서 어차피 비말이 나와서 튄다고 그러면 막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또 여기에 대해서 카말라 하리스 후보 측은 봐라. 이렇게 벌써 부통령 쪽이 이렇게 무신경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코로나19 방역에 무신경한지 알 수 있다. 투명 가림막을 도대체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신경한 사람들이 국정을 맡고 있으니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명 가림막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설전이 치열한데요. 아마 오늘 저녁에 벌어지는 이 토론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더더군다나 바이든 부통령이 태스크포스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또 저쪽에서는 또 시비를 많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그렇죠. 바이든이 아니라. 맞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